돼지 농장의 성장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카길, 타이슨, SBS, 계약 조건 등등등등 이렇게 돼지 고기업계는 다른 영리업계가 더불어서 규정에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고 그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인 정치적인 힘을 모두 사용했다. 어디든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적이 달라졌다. 하지만 오하이오 주에서 스미스 필드가 아무 방해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디모인 기반을 둔 ICC가 반격을 했다. 페이건은 1940년 농장에서 태어나 더뷰크 카운티에서 교실 하나짜리 학교를 다녔다. ICCI 결성을 돕기로 결심하고 지역사회에 조직적이 되었을 당시에 그는 어틀러 허들릭 교회 부사제였다. 창립 초기에 8개의 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지금도 종교단체 및 재단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금의 많은 부분을 3,300명의 회원이 조달한다. 회원들은 회비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풀뿌리 운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원래 이 단체는 방치된 땅 없애기, 동네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공공요금 해소의 과잉요금 청구서 방지 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들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1980년대 농정위기 때의 ICC는 농업문제에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 200개 이상의 농장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회사들의 협상을 벌여서 중소농장들이 3,200만 달러를 대출받도록 도운 것이 대표적이다. SBS 설명에 따르면 1980년대 농정위기로 아이오와주에 황폐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ICCI가 농업 문제에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 테리 브레스테드가 2050년까지 아이오와주 공장식 농장의 산출량을 2배로 만들고 싶다고 뜻을 밝히자 아이오와주에서만 활동가들이 공장식 농장에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앨리슨과 페리는 앨리슨 부모의 농장을 농목으로부터 매입해 자신들의 농장을 덮어칠 수 있었다. 페리는 공장식 돼지 농장이 맹위를 떨치기 전에는 미즈라주가 다양한 소규모 가정농장이 번성하기에 적합했다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미즈라주는 기업형 돼지 사육이 끼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이다. MRCC가 기업형 돼지 농장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에 일찍 뛰어든 덕분에 미즈리주는 중서부 다른 주들에 비해 돼지 사육 도수가 적다. 현재 미즈리주는 돼지 사육 도수에서 전국 7위이다. 페리는 MRCC가 거둔 성공과 이 단체가 지닌 저력의 많은 부분을 지역 조직화에 관여하는 농민 회원들 덕분으로 돌린다. 스미스 필드가 일으킨 환경오염. 1990년대에 가정농들이 중서부에서 스미스 필드에 맞서 싸우는 동안에 스미스 필드는 동부 지역에서 돼지 조달처를 물색했다. 그로 인해서 노스캐롤라이나는 현재 미국에서 돼지 생산량이 2번째로 많은 주가 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물은 공장식 돼지 농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여러 번 오염이 되었다. 돼지 공장이 일으킨 환경위험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에 해당하는 사건이 1999년에 일어났다. 악명 높은 노동 관행을. 하지만 스미스 필드가 그렇게 높은 악명을 누리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사업장의 환경오염 기록 때문만은 아니다. 소물 실수가 없었어요. 미국 활동가들이 돼지 공장에 대항해서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에 스미스 필드와의 또 다른 전투가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미국의 환경주의자 농민 소비자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스미스 필드는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스미스 필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관리를 상대로 로비와 접대를 벌여서 동유럽 사업을 시작했다. 공기 조절 장치를 가지고 수천 마리 돼지를 수용하는 공정식 축사. 1999년 스미스 필드는 폴란드의 느슨한 환경규제와 값싼 인력을 이용하기 위해 폴란드 최대의 영양가공 회사인 애니맥스를 매입했다. 스미스 필드의 철학은 분명했다. 현 CEO 레리 로프는 동유럽 사업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선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며 서유럽에서는 시간당 20유로를 줘야 하지만 동유럽에서는 시간당 1에서 2유로의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땅을 구하려면 무척 힘들지만 동유럽에서는 거의 거저지요. 서유럽에서는 공장이 무척 비싸지만 동유럽에서는 돈을 약간만 내면은 거의 공짜로 내주다시피 하지요. 공중파의 소통 역시 별로 나을 게 없었다. 이 질병에 대한 스미스 필드의 대응은 아무리 잘 봐줘도 그만했으며 가까운 시리에 스미스 필드가 파악의 속도를 늦출 증거는 전혀 없다. 또한 이 영리업계의 공룡이 통합 노력을 포기할 것 같지도 않다. 2010년 여름에는 스미스 필드의 주가가 10% 올랐다. 푸드 폴리 대부분 외국인들은 자신이 먹는 닭을 기르는 가정농장이 연평균 1만 5천 달러를 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의원은 사육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업계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이 나를 협박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통합업체의 만행, 이렇게 불공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레이건 행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든 덕분에 식품업계가 대규모 통합을 통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2대 기업인 타이슨과 가금류 산업은 막대한 힘을 이용해서 이윤의 원천인 가금류 사육자들에게 부정의 위를 마음껏 저지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금류 산업이 개발한 6개 유전자 계열 중에서 업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몇 개에 불과하다. 가금류 대기업들은 자체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생산한 뒤에 태어난 지 하루 된 병아리를 사육자에게 넘긴다. 오번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테일러는 지난 23년 동안의 가금류 산업을 연구하고 글을 써왔다. 통합업체의 생산 계약을 이용해서 닭 사육비를 낮게 유지하고 자사 소유 도살장에 필요한 닭의 공급 관리한다. 일라베마저 가금류 사육자 스콧 해밀턴은 이 대출의 작동 방식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육자는 이를 받아들인다. 가금류 사육자를 지원하는 공익단체 국제농촌진흥재단에 따르면 일단 농장을 저당 잡히고 나면 사육자에는 빚의 노예가 된다. 테일러는 자신이 분석한 많은 기획자들을 근거로 이에 동의한다. 테일러에 따르면 이 업계의 구조는 플랜테이션과 비슷하며 가금류 사육자는 담보대출의 메인 농로이다. 가금류 생산이 편향되어 기만적이고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불균형적이라고 말한다. 테일러는 대부분 사육자가 자기 농장에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거의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러들 부부에게 생긴 일. 러들 부부는 상당한 돈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직장을 갖고 있었다. 발레리는 지역 가스 회사에 근무, 남편은 전기 기술에 불과하고 그런데 빚을 81만 2천 달러의 빚을 졌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59헥타르에 달하는 농장담보대출을 인수하고 닭 사육을 위해서 새로운 축사 장비를 갖추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들었다. 그들은 기존의 칠면조 축사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필그림 브라이드의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축사를 지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농장 밖의 일자리가 없었다면 이들은 파산했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저축이 고갈되어지고 회사는 닭잡이꾼들 중 일부를 해고했다. 닭잡이꾼은 닭이 다 자랐을 때 문자 그대로 축사 안으로 들어가서 닭을 잡아서 트럭에 싣는 사람이다. 이는 러들 부부의 비용을 증가시켰다. 러들 부부를 곤란하게 만든 또 다른 문제는 언제 병아리를 받게 될지, 심지어 병아리를 받게 될 수 있을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회사 관행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경우의 보복 때문에 사육자들은 더욱 심한 경제적인 곤경을 겪는다. 2010년 12월 발열이는 GIPSA 규정 개정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계속해서 발열이는 사육자가 사료 먹이와 관련해서 통합업체를 그냥 믿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사료가 배달될 때마다 무게를 측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육자는 도살장에서 측정한 닭의 무게도 믿어야만 한다. 무게 확인을 위해서 사육자가 도살장에 가는 것을 회사가 싫어한다.
사육자는 일정 X의 기본급 또한 너들 부모는 순위와 관련해서 문제를 경험했다. 발레리는 가끔 회사로부터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나 품질이 떨어지는 사료를 받는다. 내일을 다 상황이 늘 이러했던 것은 아니다. 1940년대 초까지는 대부분의 가금류가 지역 차원의 소비를 위해 소규모 농장에서 사육이 되었다. 전쟁 뒤에 가금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연방정부는 더 크고 부드러운 닭을 개발하기 위한 유전자 연구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경연대회는 1948년 정점에 달했다. 소규모의 사육자들은 새로운 스타일의 척사와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대규모 자본 투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식품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6개 산업은 서부의 델마바 반도와 남부지방 이 두 지역에 집중되었다. 남부지방에서는 1950년대에 면화 산업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두가 주력 작물로 떠올랐다. 1970년대가 되자 사료 판매를 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6개 사업에서 철수하고 생산의 모든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타이슨 푸드 같은 통합업체들이 업계를 장악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직 통합된 업계가 이윤을 얻는 주된 방법은 비용을 사육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자기 농장 근처에 통합업체가 한둘밖에 없는 사육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이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캐머런의 사육자 케이트 더비는 3대째 내려오는 농장에서 살고 있다. 그녀와 남편은 6개 축사 2동을 지어서 2008년 10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닭을 길렀다. 처음에 그녀는 대출금 상환기간과 동일한 10년짜리 계약을 제시받았다. 더비는 많은 사육자가 회사가 요구하는 시설 개선을 하느라 많은 돈을 빌렸으며 테일러는 통합업체가 생산 과정을 지시하는 지배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한다. 가금류 사육자가 농장에서 얻는 평균 소득은 소규모 농장은 $10,000, 중규모 농장은 $20,000이다. 산란계의 사정, 산란계 역시 마찬가지다. 독자 여러분은 닭을 생산한 그 대기업들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들이 생산한 닭은 여러 번 먹었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산란계 농장의 평균 크기는 50% 증가해서 지난 2007년 농업센서 때는 61만 4천 마리였다. 같은 유형의 학대가 닭잡이꾼들에게도 자행이 된다. 예전에 계약제의 사육자를 일한 캐롤 모리슨 한 이전 노동자는 다른 것이 설명한다. 한 트럭분의 닭을 모두 끝내지 못하면 교대 시간이 돼도 일터를 떠나지 못합니다. 닭은 눈이 빙빙 돌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며 노동자는 라인 속도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쉴 수 없다. 그런 가공 공장의 작업 환경은 끔찍하다. 뼈가 시릴 정도의 추위에다가 축축하고 매끄럽다. 가금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의 2000년 조사에 따르면 공장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관련 법규와 근무시간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 가금류 노동자들과 함께 보낸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모리슨은 퍼듀와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퍼듀는 대외적으로 빠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반대의 일을 은밀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악의 사건은 임신한 가공공장 노동자가 오줌을 싼 일입니다. 화장실에 가도록 허락했으면 라인에서 그녀의 자리가 비게 되어 작업 속도가 느려졌을 테니까요. 이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방금 이야기한 그 표도 공장에서는 감독관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노동자들의 동작이 굼뜬 것 같으면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닭조각을 던지지요. 달걀을 낳는 암탉이 사는 환경 역시 육교보다 낫지 않다. 그저 다를 뿐이다. 수십만 마리의 산란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농장이 달걀을 생산한다. 동물보호협회 조사에 일부러 촬영된 비디오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노동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린 칠면조의 발을 잘라낸 다음에 칠면조를 활성장치에 던진다. 더 많은 예산과 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가금류 산업은 정말로 엄청난 공해를 유발한다. 한 구역에서 엄청난 많은 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란계 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카운티는 중간규모 도시만큼 많은 오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환경당 제우 더 키퍼의 변호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부도의 에드워즈 메릴랜드주에서 벌어졌던 당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소질환경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지 일주일 만에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서울지사를 움직인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에드워즈 공장식 농장의 고삐를 채우기 위해 닉슨 행정부 때 통과된 소질환경법을 사용해왔다. 가금류 회사가 닭과 닭에게 먹이는 사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 관리 책임은 농민이 진다. 공장식 농장 관련 활동가들은 업무행정부의 환경보호청이 산업화된 축산시설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불행히도 업무행정부는 환경보호, GIPS의 규정 강화, 부정한 계약에 의한 사육자 피해 감소 등을 위해 가금류 산업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999년 3월 농업부의 마케팅 및 규제 프로그램 담당 차관보는 닭 사육자들의 긍정을 다룬.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더 커진 가금류 업계의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죽음의 구역으로 KFC에서 파는 치킨 12조각이 든 통 하나마다 사육자 목 25센트, 몫이 35달러. 나머지 몫은 치킨 12조각이 든 통마다 맨해튼에서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얼마 받는데, 여기서 19달러에 JBS 몫이, 사육자 몫은 25센트. 와,